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평범했던 아침, 무거운 눈꺼풀과 사투를 벌이며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출근 준비를 위해 비틀거리며 거실로 발걸음을 옮기던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할머니가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나은아, 너 오늘 약속 있니? 글쎄, 딱히 약속은 없는데. 그래? 그럼 퇴근하고 곧장 집으로 와봐.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아직 잠이 덜 깬 채로 하품을 늘어지게 하고 있던 제게 할머니가 등짝을 톡 치며 말했어요. 네가 지금 하품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왜 또? 뭔데 그래? 이 할미가 기가 막힌 꿈을 꿨어. 오늘 같이 로또 사러 가야 해. 기막힌 꿈이라니? 혹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로또 번호라도 알려준 거야? 장난기 반 호기심 반으로 던진 질문에 할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나, 꿈에 할아버지가 나온 걸 어떻게 알았어? 혹시 네 꿈에도 할아버지가 나온 거야? 그냥 때려 맞춘 것 뿐이야. 근데 진짜로 꿈에서 할아버지가 로또 번호 알려준 거야? 그거랑 아주 비슷해. 할미가 볼 때 넌 이제 회사 안 다녀도 될 것 같아. 로또만 당첨되면 네가 하고 싶다던 그 카페 하나 차려줄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화들짝 놀란 채 할머니를 응시했습니다. 진짜로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로또 번호 알려준 거야? 번호 적어놨어?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번호 빨리 말해봐. 제가 호들갑을 떨어들자 주방에 있던 엄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로또 번호를 알려준 게 아니고 할머니한테 이혼해달라고 했대. 뭐? 이혼? 뜬금없는 말에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가며 바라봤는데요. 엄마가 애써 웃음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승에 계실 때는 절대 이혼 못해준다고 하시더니 저승에서 다른 분을 만나신 건가? 할머니, 그게 무슨 로또 꿈이라고 그래. 허탈한 마음에 곁눈질로 할머니를 노려보자 할머니가 여전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 할미 친구 금점이라고 알지? 왜 맞박이랑 볼따구니에 커다랗게 점 있는 친구 너도 알잖아. 당연히 알지. 제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할머니에게는 금점이라는 친구분이 계셨습니다. 가끔 친구분들 만나러 가실 때 제가 모셔다 드리곤 했는데 그 금점이란 할머니 이마와 볼에는 제법 큰 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 그 금점이라는 분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 그 금점이 할머니 말이야. 금점이가 왜? 이름이 진짜 신기하던데 얼굴에 점이 있어서 이름이 금점인 거야? 아, 그거 말도 마라. 그 점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연이 있잖아. 그러니까 금점이가 태어났는데 맞박이랑 볼따구니에 점이 딱 있더라 그 말이야. 맞박이랑 볼따구니? 할머니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끔 할머니 입에서는 그런 신기한 단어들이 새어나오곤 했거든요. 맞박이랑 볼따구니라는 말이 조금은 생소했지만 할머니 입에서 나오면 그 모든 단어가 웃음이 되곤 했어요. 그래, 금점이가 태어났는데 그 맞박이랑 볼따구니에 점이 큰 게 있는 거야. 그때 당시 금점이네 집이 아들이 귀했는데 금점이가 셋째 딸이었던 거야. 그러니 다들 금점이를 반기지 않던 와중에 맞박이랑 볼따구니에 큰 점까지 가지고 태어났으니 집안에 난리가 난 거지. 그게 왜 난리가 날 일이야? 점이 그렇게 크게 있는데 나중에 시집을 어떻게 가겠냐고 하면서 조상집 분위기가 된 거야. 동네에서도 다들 쓰근거리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근데 금점이 할머니라는 분이 참 대단한 분이셨어. 그걸 오히려 기회로 삼으셨거든. 기회로 삼다니? 금점이가 태어난 후에 집안이 초상집 분위기니까 절에 다녀온 모양인데 거기 주지 스님이 금점이 맞박이랑 볼따구니에 있는 점이 복점이라고 했다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지. 그러면서 금점이 덕분에 남동생도 볼 것 같다고 하면서 황금같이 귀한 점이다 그런 뜻에서 금점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야. 근데 참 신기했던 게 금점이가 태어나고 1년 후에 동생이 태어났어. 설마 남동생이 태어난 거야? 그래, 남동생이 태어났어.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처음에는 금점이 할머니 말에 콧방귀도 안 끼웠는데 아들 귀한 집에 정말로 아들이 태어나니까 금점이 막박이랑 볼따구니에 있는 점이 복점이라고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한 거지. 내가 볼 때는 그냥 우연의 일치 같은데? 제가 피식 웃고 있자 할머니가 더욱 놀라운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그냥 우연이긴 했겠지. 근데 한참 나중에 금점이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날 금점이 엄마가 그렇게나 많이 울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금점이 할머니가 스님을 만나고 왔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거짓말이었다니? 그러니까 손녀 앞날이 깜깜할 것 같으니 금점이 할머니 나름 묘안을 짜내다가 그 점을 복점으로 둔갑시켜버린 거지. 그 시대에는 소문이 소문을 낳는 그런 시대였잖아. 지금 생각해봐도 금점이 할머니가 참 대단한 분이었어. 암튼 금점이나 할머니 덕분에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살았어. 결혼할 때도 시댁에서 복점을 가졌다고 다들 좋아해줬거든. 와, 옛날에는 며느리가 딸을 낳으면 엄청 구박했다고 하던데 그 시절에 할머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셨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분들이 계셨으니 세상이 돌아간 거 아니겠어. 암튼 참 현명한 분이셨지. 덕분에 금점이는 얼굴에 있는 점을 창피하거나 하지 않고 스스로 복점이라고 말하고 다녔거든. 나중에 점을 뺄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 점은 할머니의 사랑이라는 말을 하더라니까. 금점이 할머니한테 그런 깊은 사연이 있는 줄은 진짜 몰랐네. 제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것에 크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할머니와 금점이 할머니는 친한 편이었어요. 금점이 할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자주 말씀해주곤 했거든요. 그날도 할머니께서 금점이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금점이가 몇 년 전에 꿈을 꿨는데 먼저 간 금점이 남편이 꿈에 나와서 금덩이를 주고 갔다는 거야. 세상 떠난 남편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금덩이를 주고 갔으니 뭔가 신기하고 그렇더라는 거야. 그동안은 한 번을 나타난 적이 없었다고 했거든. 근데 그날따라 외식하러 가던 길에 보니까 로또 가게가 유난히 눈에 띄더래. 그래서 들어가서 로또를 샀는데 세상에나 2등에 당첨이 됐다지 뭐니. 진짜? 언제 그랬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었잖아. 몇 년 전에 그랬다니까. 내가 너한테 말했던 것 같은데 말을 안 했었나? 암튼 그래서 그때 나한테 비싼 밥도 사주고 그랬거든. 근데 어제 꿈에 영감이 나왔으니 나도 꼭 로또 사야지. 혹시 알아? 1등에 당첨될지. 그럼 넌 할머니의 왼팔이니까 회사 바로 때려치고 그 카페인가 뭔가 그거 하나 차려. 내가 할머니 왼팔이었어? 오른팔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난 할머니 오른팔인 줄 알았는데 그럼 누가 오른팔이라는 거야? 제가 입을 삐죽이고 있자 엄마가 다시 나섰습니다. 오른팔은 당연히 나지. 넌 당연한 걸 묻고 그러니? 할머니, 진짜 엄마가 오른팔이고 내가 왼팔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내가 왜 왼팔이야? 할머니가 맨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했으면서. 생각을 해봐라. 애미랑 나랑 함께한 시간이 더 길어? 너랑 함께한 시간이 더 길어? 그야 엄마랑 함께한 시간이 더 길긴 하지. 넌 정관예우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 그냥 그런 식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거기서 정관예우가 왜 나와? 아무튼 알았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니까 내가 특별히 양보할게. 근데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이혼하자고 했다며? 그럼 안 좋은 꿈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악몽 같은데? 아니지. 평생을 한량으로 살아서 아주 지긋지긋했는데 이혼해달라고 하는 거 보면 완전 대박 꿈인 거지. 이보다 좋은 꿈이 어딨겠어. 그렇게 한량처럼 살긴 해도 한눈 안 팔아서 같이 살았는데 분명 저승에서 누군가를 만난 거야. 암튼 내가 볼 때 완전 로또 당첨되는 꿈이야. 그니까 퇴근하고 빨리 오도록 해. 로또 사러 가게. 엄마랑 같이 가면 되잖아. 할아버지가 너를 참 예뻐했잖아. 그러니 너랑 가면 2등 당첨되게 해줄 거 1등 되게 해줄지 누가 알겠어. 아무튼 우리 할머니는 못 말린다니까. 알았어. 일찍 올게. 고개를 내저으며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아빠와 고모를 키우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시긴 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는 한량기가 있어서 일을 다니다 말다 하다가 나중에는 할머니 식당에서 함께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말이 좋아 함께 일을 했다지 아주 바쁠 때만 카운터에서 조금 일을 하시다가 집안일을 해야 한다며 집에 가기 일쑤였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바쁜 할머니 대신 할아버지가 아빠와 고모를 돌보셨다 보니 할머니도 별다른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빠와 고모가 학교에 다닐 때 학부모 상담도 할아버지가 다 챙겨서 갈 정도였다고 했으니까요. 한량이라고 말은 했지만 지금 시대에 맞게 표현하자면 할머니가 바깥일을 하셨고 할아버지가 전업주부였다는 말이 맞겠습니다. 할머니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셨거든요. 할머니가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두 분 사이가 좋은 편이셨습니다. 우리는 두 분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식당 일을 하시며 선한 일도 많이 하셨는데요. 형편이 어려운 식당 직원들 자식 대학 학비도 챙겨줄 정도로 정이 깊은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모양으로 명절 때면 집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매년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곤 했으니까요. 그분들 중에는 변호사, 세무사, 의사, 교사까지 직업도 다양했는데요. 할머니께 도움을 받으신 분들 대부분이 다시 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다는 말에 깊은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할머니가 참 자랑스러웠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린 모두 잘 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참 신기했던 것이 할머니가 쌓으신 공덕 덕분이었을까요? 오빠는 참 착하고 현명한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도 있듯이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던데 우리 집은 새언니 덕분에 행복이 넘쳐났습니다. 거기다 할머니와도 잘 맞다 보니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퇴근길에 로또를 구매하고 며칠 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번호를 확인해봤지만 결과는 처참한 꽝이었습니다. 로또 용지를 이리저리 살펴보던 할머니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 영감탱이가 나를 놀려먹은 게 분명해. 금점이 남편처럼 2등이라도 당첨되게 해줘야지. 저승에 가서도 도움이 안 되는구만. 그러게 할머님도 꿈속에서 금덩이 달라고 하셨어야죠. 새언니가 재치있게 맞장구를 치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금점이 남편은 금덩이라도 줬다는데 이혼하자는 말이 웬 말이야.
아무튼 참 엉뚱하다니까. 어머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님이 그곳에서 한눈 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꿈에 나타나서 이혼해달라고 하실 리가 없잖아요. 엄마의 말에 우리 모두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나은아, 엄마 등 좀 긁어봐라. 내가 저번에 효자손 사온 거 있잖아. 그게 어디 갔는지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 그냥 좀 긁어봐. 제가 엄마 등을 벅벅 긁어드리자 엄마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효자손보다 불효녀 손이 더 시원하긴 하네. 뭐? 불효녀 손이라니? 지금 나보고 불효녀라는 거야? 아니, 그냥 그렇다고. 그 말에 새언니가 다시 크 하고 웃음을 터뜨리자 할머니가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애미가 나랑 살더니 그새 개그가 많이 늘었어. 이제는 고단수야, 고단수. 전에는 내가 농담해도 웃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평생을 어머님하고 살다 보니까 저도 어머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한참 분발해야 하니까 더 많이 노력해봐. 암요, 국밥집 가서 주무라고 부를 정도가 되려면 저는 아직 멀은 거죠. 주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제가 두 분을 번갈아 가며 바라봤더니 엄마가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며칠 전에 할머니랑 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깍두기가 아주 맛있더라고. 그래서 다 먹고 깍두기 좀 더 달라고 직원을 불렀는데 바쁜지 대답이 없는 거야. 그때 할머니가 아주 큰 소리로 주모 이러니까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키득키득 웃더라고. 식당 사장이 다가오더니 국밥집을 15년 넘게 운영했는데 주모라는 소리는 처음 들었다고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더라니까. 순간 새언니가 배를 움켜잡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주모요? 진짜 주모라고 하셨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할머님, 완전 멋지세요. 그렇지. 나 그날 완전 인싸됐잖아. 네? 인싸요? 할머님 그런 말도 아세요? 우리 나은이가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내가 완전 인싸가 됐을 거라고 했거든. 내가 시대만 잘 타고 태어났으면 개그우먼도 도전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유, 아깝이. 할머니의 말과 표정에 가족 모두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연세에 비해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곤 하셨어요. 제가 사용하는 신조어들도 자세히 들으시고 따라서 구사하곤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는 친구분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상하게 새언니가 할머니와 궁합이 잘 맞았다고 해야 할까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할머니와 새언니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정말 잘 지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할머니께서 친구분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를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고 집에 들어온 엄마가 새언니와 오빠를 보며 물었어요. 니들은 왜 여기 있어? 할머님께서 공항 가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어머님이 니들한테? 네, 어머님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래요. 됐어. 난 괜찮으니까 니들끼리 가서 먹고 오던지 해. 저한테 돈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맛집 미리 알아봐 놨으니까 같이 가세요. 새언니를 따라 함께 맛집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던 중 엄마가 무심결에 말을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할머니 치과에 가셔야 하는데 걱정이다. 그게 왜 걱정인데요? 새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다른 병원은 잘 다니시는데 치과는 영 싫어하시잖니. 며칠 전에도 보니까 치아가 아파서 진통제 드시는 것 같던데 치과에 가자고 해도 영 싫다고 하시네. 치과는 왜 안 가려고 하시는 건데요? 전에 임플란트를 한꺼번에 몇 개 하신 적이 있거든. 그때 당시 의사가 안 아프게 한다고 하긴 했는데
치료 후에 엄청 고생하셨어. 그 뒤로는 치과 의사를 영 믿지를 못하시더라고. 치과 가자고 하면 막 화를 내신다니까. 엄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 그때 새언니가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님 여행 다녀오시면 제가 모시고 다녀올게요. 방금도 말했잖니. 치과라면 펄쩍펄쩍 뛰신다니까. 며칠 전에 니들 아버지가 치과 가자고 말씀드렸더니 버럭 화까지 내셨거든. 하긴 그때 당신이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긴 했어. 치과 가야 하니까 치과 가자고 말씀드린 게 뭐가 직설적이라고 그래? 아빠가 퉁명스럽게 대꾸하자 엄마가 아빠를 나무랐습니다. 치과라면 치를 떠시는 분인데 무작정 빨리 치과 가시죠. 그러니까 기겁을 하시지. 그때 피도 많이 나고 통증이 어마어마하셨잖아. 얼굴이 퉁퉁 부어서 말도 못했다니까.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새언니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잘 모시고 다녀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가려고 하실 거야. 가끔 보면 고집이 황후장사 저리 가라시거든. 저한테 믿고 맡겨보세요. 새언니 표정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새언니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막힌 방법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얼마 뒤 집에 찾아와서 할머니께 말을 꺼냈답니다. 할머님, 저 오늘 일찍 퇴근했거든요. 저랑 같이 초밥 드시러 가실래요? 너랑 초밥을? 네, 제가 초밥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집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 그럼 애미도 같이 가야지. 할머니가 엄마를 바라봤지만 새언니가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네요. 사실은 제가 고민이 있어서 할머님한테 고민 상담을 좀 하고 싶어서요. 설마 그 박 과장인가 하는 그 인간이 또 괴롭힌 거야? 그것도 그렇고 암튼 이래저래 사는 게 참 힘드네요. 그러니까 초밥 드시면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자꾸나. 내가 얘기 들어주는 건 끝내주게 잘하거든. 할머니가 순수히 새언니를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그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할머니와 새언니가 집으로 들어섰는데 할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애미야, 너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 들어봤지? 네, 그럼요. 내가 오늘 눈 뜨고 코 베었지 뭐니? 예? 눈 뜨고 코 베었다니요? 어디 다치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초밥 먹자고 나를 데리고 나갔잖니. 근데 초밥집이 아니고 치과로 데리고 간 거 있지. 예? 치과를요? 난 아무것도 모르고 초밥집 간다고 하길래 쫄래쫄래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리고 보니 거기가 치과인 거야. 근데 예약을 했던 건지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나를 치료의자에 앉히더라니까. 얼떨결에 붙들려 가서 치료받고 나왔잖니. 할머니 말씀에 새언니가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더니 배시씨 웃고 있었답니다. 그 치과에 제가 아는 사람이 취의생사로 근무하고 있어서 미리 말해놨거든요. 사기꾼도 저런 사기꾼이 없다니까. 손 써볼 틈도 없이 순식간에 몇 명이 달려들더니 후다닥 끝내더라고. 그래서 치아는 괜찮대요? 염증이 조금 있어서 약 드시면 괜찮을 거래요. 다행이네요. 잘했다. 아주 잘했어.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네. 한동안 할머니는 새언니를 향해 신종 사기꾼이라 외치곤 하셨어요. 얼마 뒤 새언니와 오빠가 집에 들어서자 할머니가 또다시 외쳤습니다. 우리 신사 오셨네. 예? 신사가 뭐예요? 뭐긴 뭐야. 신종 사기꾼이지. 아, 신사. 역시 센스 만점이세요. 참 할머님, 치아 괜찮아지셨으니까 오늘은 제가 진짜 맛집으로 모시고 갈게요. 왜? 또 치과 가려고? 지금 시간이면 치과 다 문 닫을 시간이잖아요. 그 집에 미숫가루 술이 있는데 맛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뭐? 미숫가루 술이라는 게 있어? 네, 전에 마셔봤는데 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새언니 말에 다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미숫가루 술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메뉴판에 정말 있는 게 아니겠어요? 미숫가루 술이 나오자마자 새언니가 할머니께 따라드렸습니다. 할머님, 이 미숫가루 술 받으시고 그만 화 푸세요. 맛이 어떤지 보고 생각 좀 해볼 참이야. 할머니가 미숫가루 술을 드시더니 외치셨습니다. 이 술이 아주 기가 막히다. 술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 그죠? 저도 전에 친구랑 왔다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도 많이 드시면 취하시니까 조금만 드세요. 새언니가 조금만 드시라고 했음에도 할머니 취향에 맞았는지 할머니가 한 병을 더 시키셨고 엄마가 걱정스레 말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술인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 말에 새언니가 엄마 귀에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했지만 그 자리에서 묻지는 않았어요. 다만 미숫가루 술을 다 드신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미숫가루 술이 술 냄새도 안 나고 알딸딸한 게 아주 좋네. 다음에 또 먹으러 와야겠다. 오늘은 배도 부르고 취해서 이만 먹어야겠어. 다음에 또 먹으러 오면 되죠.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할머니는 피곤하시다고 바로 주무셨기에 엄마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아까 새언니가 귓속말로 뭐라고 한 거야? 아, 그거 비밀인데? 엄마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까 그 미숫가루 술 말이야. 사실 그거 술이 아니래. 뭐? 메뉴판에 술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소맥처럼 소주를 시켜서 같이 섞어 먹어야 하는데 그냥 미숫가루만 시킨 거야. 진짜? 근데 그걸 모를 수가 있나? 아니지. 아까 나도 한 잔 마셔보니까 술 같던데? 나도 어디서 들었는데 그게 무슨 플라시보인가 뭐라고 하던데 술이라고 생각하고 마시니까 그렇게 느껴진 게 아닌가 싶어. 전에 네 새언니도 그게 술인 줄 알고 친구랑 엄청 마셨다지 뭐니. 근데 마치 술을 먹은 것처럼 알딸딸해지는 느낌이더래. 나중에 계산하면서 사장님한테 미숫가루 술 참 좋다고 하면서 도수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사장님이 소주는 안 시키셨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야. 알고 보니 미숫가루를 주문하고 소주를 따로 시켜서 기호에 맞는 비율로 섞어 마시는 거였다잖니. 근데 나도 술처럼 느껴졌거든. 암튼 할머니 건강이 걱정되니까 네 새언니가 주방에 말하고 준비한 냉수에 미숫가루를 타서 그렇게 속인 거야. 새언니 진짜 대단하다. 근데 하는 행동이 왠지 할머니랑 비슷한 것 같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암튼 결이 비슷한 사람이 들어와서 참 다행이라니까. 그 뒤에도 할머니와 새언니는 티격태격 하면서도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2번 정도 새언니가 할머니께 맛있는 거 사드린다며 치과에 모시고 갔는데 그때마다 다 속아 넘어가셨어요. 그 모습에 우리 모두 매번 웃음이 터져나왔답니다. 그 뒤에는 치과에 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이후 새언니가 조카를 출산한 다음부터는 더욱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께서 친구분들과 함께 설악산에 간다고 하자 조카 아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거기 엄청 높아? 그럼 엄청 높지. 근데 할미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괜찮아. 할머니가 케이블카를 설명해줬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 리 없던 조카가 며칠 뒤에 기막힌 것을 가지고 왔다네요. 오빠와 새언니가 맞벌이다 보니 엄마가 어린이집 등하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퇴근해서 보니 이상하게 생긴 물건이 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이 종이로 만든 날개는 뭐야? 아, 그거 아름이가 할머니 높은 산에 간다고 만들어 왔어. 근데 이걸 왜 만들어 와? 할머니 무릎 아파서 넘어질 수도 있다고 그거 만들어 온 거야. 그게 천사의 날개라는데 혹시 넘어지거나 떨어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안전할 거래. 아름이 진짜 똑똑하다. 너무너무 귀엽다. 누가 아니라니. 할머니가 아름이한테 그거 선물 받고
지금 엄청 좋아하시잖니. 설악산 갈 때 등에 꼭 하고 가신다고 했어. 요즘은 아름이 덕분에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다니까. 엄마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고 임플란트 정기 검진을 받으러 치과에 다녀오셨는데 아름이도 함께 갔던 모양이었어요. 엄마가 또다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낮에 할머니 모시고 치과에 다녀왔거든. 아름이도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서 같이 데리고 갔는데 아름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뭐라고 했는 줄 아니?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 아름이가 이렇게 손 잡고 있을게. 절대 무서워하지 마. 봐봐, 이렇게 잡고 있을게. 덕분에 한바탕 실컷 웃었잖니. 어쩜 그렇게 똘똘할 수가 있어? 엄마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져서 행복한 우리 가족 자랑을 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